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금지행위. 자, 이 금지행위는 우리 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33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33조 금지행위. 조문 번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33조. 자,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먼저 1항에 보시면 그 조문을 보는 거예요. 개업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33조 1항은 개업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1호부터 뒤로 넘어가 보시면 9호까지 나와 있는데 앞에 6호 있죠. 6호. 6호를 보면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걸 두 개로 이제 나누면 총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는 10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2항을 찾았습니까? 2항. 2항에 보시면 조문 안에 2항 페이지 198페이지 2항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찾았습니까? 이게 개업 등의 업무 방해. 33조 제2항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가지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33조 제1항만 한번 더 적어볼게요. 제가 칠판에다. 자, 이거는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죠?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금지행위 각 금지행위의 제재, 행정형벌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더 물어보죠. 자, 그래서 금지행위는 우리 법 제33조에 있고 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금지행위를 이제 개업이 했는데 의뢰인한테 아주 좋은 결과를 영향을 미쳤다. 그래도 금지행위 한 것이에요. 의뢰인한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 결과와는 무관하다. 첫 번째가 금지행위가 제목이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제목을 일단 기억해 보세요. 매매업. 매매업인데 자 뭐에 대한 매매업이냐 하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면 5가지가 있습니까? 네, 5가지가 어떻게 암기했죠? 토건, 입광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토건, 입광고.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매매, 사고 파는 거를 개업이 계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냐. 아파트를 개업이 샀다가 팔았다가 사다 팔았다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해야 뭐가 돼? 돈이 되지 돈이. 그걸 해야. 그걸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수료는 그냥 까자 사 먹으려고 오는 거고. 자, 하여튼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5억짜리인데 시세가 너무 급급매로 4억에 나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를 소개시켜 줄 겁니까?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4억에 사서 어떻게 해? 5억에 다시 파는 거야. 그럼 순식간에 1억이에요. 1억. 어디 가서 1억을 벌 거예요? 어디 가서? 순식간에. 월 1억녀라고 들어봤어요? 월 1억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따뜻해지죠, 막. 월 1억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앉아 있어야지, 올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따고 보자.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파는 계속 하면 안 돼. 이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문에 나오면 아시겠죠? 토건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이긴 한데
임대를 업으로 한 것은요.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임대를 업으로 한 것은 금지행위 아니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아시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 공시행되지 말고 입니까? 아닙니까? 말만 하세요. 그냥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에?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래 나왔어.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했다 안 했다 그래요? 법인이 들어가니까 좀 애매합니까? 법인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났어? 갑자기 14조 뭐 교업이 생각나죠 갑자기.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문제라니까 지금. 갑자기 법인이 나오니까는 교업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업 없는데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니고 별개로 봐야 돼요. 일단은 중개행위이냐 아니냐.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법인이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는 안 한 거예요. 금지행위로 처벌되는 게 아니지. 금지행위를 안 했으니까. 근데 임대를 업으로 했다면 이제 겸업 위반으로 처벌되겠지. 겸업 위반이지 금지행위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 말.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제목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등록하고 협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이죠. 임을 알면서 그 무등록을 통해서 첫 번째는 중개를 의뢰받은 거예요. 중개를 의뢰받거나 또는 두 번째 자기의 명의를 그 무등록한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거예요. 맞죠? 또는이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등록인 사실을 알면서가 중요한 거예요. 무등록인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의뢰받아도 금지행위 한 겁니까? 무등록인 사실을 내가 몰랐다고 근데 의뢰받았다. 금지행위 한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무등록인 사실을 몰랐다고 근데 의뢰받았어.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요. 알면서 의뢰받는 게 금지행위 한 거예요. 몰랐다면 금지행위 아닌 거지. 되겠죠? 자, 근데 무등록인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1년 동안 한 100차례 받았다.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00차례인데? 안 한 거예요? 100차례는 좀 심하네 그러면서 막 너는 금지행위 이러면 안 된다고 문제 풀 때 감정을 넣어서 막 한 차례를 받든 100차례를 받든 몰랐다고 나는 그러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알면서 의뢰받는 순간 금지라 이 말이지. 몰랐다면 금지행위 아니다. 100차례든. 자, 하나 더 있죠.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를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금지행위 한 겁니까? 계약 체결이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금지행위 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 생각할 수 있어. 안타깝네 그러면서 계약 체결이 안 됐네. 안타깝네 금지행위 아니라고 알면서 일단 의뢰받는 순간 금지행위예요. 결과와는 무관한 거지. 결과와는 무관한 거예요. 계약 체결이 안 돼도 알면서 의뢰받았잖아. 받는 순간 금지. 그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정도 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중개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수했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 명목으로, 사례비 명목으로, 아니면 증여 명목으로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말이죠. 그 명목을 불문한다는 얘기. 중요한 거는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 보수 말고 다른 보수도 있습니까?
있죠.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도 있잖아. 겸업.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는 보수. 그 보수는 이 초과수수에 나오는 이 금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법정 한도를 초과가 중요하죠. 중개보수라도 초과 안 했다면 금쟁이 안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돈은 당연히 안 되지. 물건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어떠한 명목이니까 명목을 불문한다고. 네? 수고비, 식사비, 식사비 명목으로 받았다. 수고비 쪽으로 받았다. 그냥 주고 싶어서 받았다. 아니면 합의해서 받았다. 합의해도 안 된다고. 받아도 좋다 해가지고 받았다. 안 된다고. 나도 몰랐는데 가방에 들어있더라. 안 돼.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고. 명목 불문.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야 된다. 초과 안 하면 관계없지.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돼. 물건 안 돼. 물건 안 돼. 대표적인 물건 어떤 거? 뭐라고요? 상품권. 뭐 상품권일 수도 있지. 그죠?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500만 원치 받나? 상품권. 좋아. 상품권. 대표적으로 시험 나오는 거는 미술 작품 한 점을 받았다. 이런 게 나와. 미술 작품. 미술 작품 나옵니다. 미술 작품. 자, 당연히 안 되지. 미술 작품. 동양화 됩니까? 동양화. 동양화 안 되지? 그럼 서양화는 안 되지.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가 되겠나? 그 다음에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 뭘로 만들어? 금으로 만들지. 그럼 행운의 열쇠를 쇠꼬쟁이로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더 나올 수 있는 게 고려청자 이런 거 나와. 고려청자. 시험지 풀면서 가짜 아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진짜를 내지 너 가짜를 내겠어 지금 고려청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말. 동물 있잖아. 뜨그득뜨그득. 말 됩니까? 말 안 된다고. 말. 법정 한도를 초과 안 하면 관계없지. 말을 받아도 쫓겨난 거 있잖아. 그죠? 하여튼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물건 안 됩니다.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돌려줬다. 금쟁이 한 겁니까? 돌려줬다고. 그래서 금쟁이 한 거예요. 네, 금쟁이 한 거예요. 받는 순간 금지다.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게 부도난 수표였다. 부도났다. 그 이후에 부도났다. 금지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받는 순간 금지.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부도난 수표를 받았다. 이거는요. 받을 때 부도난 수표였다. 이거는 그것도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도난 수표는 뭔데? 종이에요. 종이를 받았는데 뭔 돈을 받았다고 그래.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부도났다고 그거는. 아시겠죠? 자, 이런 거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법정 한도를 다 받고 가서 식사하러 갔다. 금쟁이 한 거예요? 식사도 못합니까? 밥도 못 먹나? 밥도 못 먹어요? 법정 한도를 받고 식사하러 가도 되잖아. 뭐 밥도 못 먹습니까? 식사하러 가도 되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각자 하든지, 아니면 누가 계산해야 돼? 개업이 하든지. 의뢰인이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초과수수예요. 걔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지. 초과수수.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네 번째가 거짓된 은행이에요. 거짓된 말과 행동이다 이 말이지.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다 보시면 돼. 중개상물 자체일 수도 있고 입지 조건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짓된 은행을 했네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 이 그 밖의 방법은 뭐예요?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를 안 한 거지. 하자 같은 거. 침묵.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을 지킨 거. 침묵도 들어갑니다. 침묵도 거짓된 언행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 원래부터 흐려. 원래부터 흐리멍텅해요. 우리 판단 원래 흐리멍텅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 그르치게 했어요. 요거예요.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어떻게 암기할 거냐 하니까 자, 매매업, 그 다음에 무등록과의 협력, 초과수수, 거짓된 언행, 매무수거.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대1인 거지. 그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매무수거. 되겠죠? 여기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관련 증서라고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 관련 있는 증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통장을 말해요.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 같은 거 있죠. 청약 통장, 청약 보금, 주택 상환 사채,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요런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첫 번째 매매를 중개, 교환을 중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또는 두 번째 그 증서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 개. 매매 중개한다, 교환 중개한다, 그 매매를 업으로 한다.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목이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의 뭐가 되면 안 돼요?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중개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란 말은 팔아주세요 했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매수인을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근데 자기 명의로 매수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건 직접 거래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5억짜리인데 너무 급하게 나온 거라 가지고 4억짜리다. 사야 되겠다.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명의로 사면 안 돼요. 누구 명의로 사야 돼? 갑자기 신랑이 나왔어요. 와이프를 소개시켜 주세요. 와이프를. 되겠죠? 하여튼 가족 아니면 친구 명의로 사야 돼. 그럼 괜찮아요. 그건 중개를 해준 거니까. 내 명의로 샀다가는 그거는 직접 거래예요. 자, 의뢰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옵니까? 의뢰인은 누가 의뢰하러 와요? 소유자가 오죠. 또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 대리인이 오죠.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이 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거래할 때 이 거래의 종류를 불문해요. 보수의 수령 여부도 불문하고 의뢰인의 승낙 여부도 불문해요. 요걸 다 불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일곱 번째가 쌍방 대리. 누굴 대리하느냐면 거래 당사자 둘을 모두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일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일방 대리는 괜찮습니다. 일방 대리. 여덟 번째가 투기 조장. 자, 투기 조장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해서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이걸 미등기 부동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 자, 요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금징이 한 겁니다.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제목이 시세부당. 시세부당은
최근에 들어간 거죠. 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짓 거래 완료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첫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두 번째 줄 우려. 줄 우려만 있어도 금쟁이 한 것이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쟁이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세부당은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에 들어갑니다. 알아두셔야 돼. 8번까지는 교란 행위 아닙니다. 9번이 시세부당, 요게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예? 알아두셔야 돼요. 이 교란 행위는 나중에 포상금의 대상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란 행위 알아두셔야 돼요. 시세부당, 교란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중개 제한. 단체를 만듭니다. 카르텔을 형성하죠. 단체를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특정 중개 대상물,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는 거지. 중개를 제한하거나 또는 두 번째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왕따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개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또는이니까 이 중개 제한도 무슨 행위?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9번, 10번이 교란 행위입니다. 금지 행위이면서 교란 행위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6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죠.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중개 제한, 관직상 투시 중 해가지고 몇 대 몇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트로 같이 해야 돼. 매무수거는 1대1. 그죠? 관직상 투시 중은 3대3. 자, 이게 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10가지 금지 행위예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 자, 이걸 한번 보세요. 198페이지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큰 1번 33조 제1항 금지 행위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요? 개업 등이다. 찾았습니까? 네. 33조 제1항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거짓된 은행이 먼저 나왔어요. 밑줄 꺼볼게요. 거래사항의 종료사항. 거래사항의 종료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게 했죠.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이 뭐냐 보니까 자, 5번째 줄이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 사실을 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사항. 되겠죠? 이것을 중요사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묵시적인 거짓행위라고 해서 그 밖의 방법은 무엇을 말하냐 보니까 거짓된 언행, 그죠? 명시적인 언행,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 포함이 된다. 그걸 침묵이라고 보는 거죠. 침묵 등의 묵시적인,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판례가 조금 중요한데 좀 주요 판례만 좀 볼게요. 밑에 판례 보면은 첫 번째 판례 있어요. 중개인 등이 서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짰어요.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겼어.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 이거는 서로 짰죠. 속였지. 기망했죠. 예, 금지 행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중개보수로 갑니다. 중개보수 실비의 초과수수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했다. 그래서 금품을 받는 행위, 금품수수, 금지행위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에서 동그라미 니은을 한번 보세요.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 이건 잘 나오는 지문인데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뭐가 무효라고?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죠?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동그라미 리을 두 번째 줄에 법정 보수와 실비 이외의 자동차나 그죠? 고가의 미술품이나 상품권 나왔죠? 수수하는 거 이거 금지된다 이 말이지. 등.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자, 판례 중에서 1번 판례의 네 번째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사례비 있어요. 사례비, 수고비 찾았죠? 사례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소중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 그 위반이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불문하겠다 이 뜻이고 다시 한 번 더 2번 판례에서 세 번째 줄 2번 판례의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아까 나왔던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 3번 판례도 보세요. 3번 판례.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요.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이 말이야. 초과해서 받았다 이 말이야. 수표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줄 끝에 그죠? 그 수표를 교부받은 단계에서 바로 위반이다. 그 받는 순간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초과해서 받는 순간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수표가 어떻게 됐다고? 부도 처리되었거나 아니면 의뢰인한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받는 순간 위반이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를 봤다 이 말이야. 부산시 걸 봐야 되는데도 울산시 걸 봤다 이 말이지. 다른 조례를 봐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건 법률의 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초과수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금지했다 이 말이지. 내가 난 잘못 봤는데 안 된다고. 아시겠죠?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잘못 봤는데 작게 받았으면 관계없지. 많이 받았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법률의 착오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3번에 중개대상물 매매업. 그죠?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거기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번에 보면은 거기 임대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돼 있잖아. 임대를 업을 하는 거는 금지행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요. 양가로 4번으로 가볼게요. 무등록과의 협력이잖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의 사실을 알면서가 중요하죠. 알면서 동그라미 하고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의 명의 이용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모르는 경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고. 그죠? 양가로 5번 이게 관련 증서가 되겠죠?
양도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이 증서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면 관련 있는 증서가 어떤 게 있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주택 청약 예금 증서 있죠? 청약 저축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말해요.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6번으로 갑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같이 묶어놨죠. 중개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직접 거래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세요. 판례 밑에 중개 의뢰인의 범위 소유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리인 있죠. 그 밑에 수임인 있죠.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요.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 일방 대리는 된다 이 말이겠죠. 자, 넘어가서 하나 볼게요. 206페이지 판례 중에서 5번 판례. 요거는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판례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를 했다. 이런 경우는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을 통해서 이걸 샀고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 이걸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되겠죠? 시험 문제고. 그다음 7번 투기조작,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전매 등 권리 변동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중개입니다. 매매 중개예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서 판례 보시면요. 중간에 판례 있죠? 두 번째 줄에. 자, 밑줄 긋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전매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포탈하는 것을 옆으로 쭉 가면 알고도 이에 동조를 해서 전매를 했다 이 말이죠. 전매를 중개를 했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 그 밑에 줄 결과적으로 찾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네.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죠.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 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지. 결과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금쟁이 한 거죠. 자, 8번 예, 교란 행위라고 적어놨네. 제목이 시세부당이 시세부당.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죠. 시세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요게 교란 행위로서 시세부당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교란 행위죠. 요거는 중개 제한입니다. 단체를 구성을 해서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겠다. 왕따시키겠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가 뭐냐 하니까 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10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요거는 일반인한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중개 의뢰인을 포함해서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지. 그게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209페이지. 중요 부분만 한번 밑줄 꺼볼게요. 첫 번째 1번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 이렇게 밑줄 꺼시면 돼. 왕따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 자, 두 번째는요. 끝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특정 개업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를 해서 다른 개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겠다. 이것도 왕따시키겠다. 시세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는 거니까 시세가 높게 잡힌다는 얘기야. 네 번째,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방해하는 거. 다섯 번째,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또는 대가를 약속을 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시세가 높게 잡히겠지. 그러니까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왕따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걸 최근에 들어갔다. 이 다섯 가지도 전부 무슨 행위? 교란 행위예요.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금지 행위면서 교란 행위라고. 교란 행위임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일반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 3대 3이에요. 방해 행위. 이걸 개업 등의 업무 방해 행위라고 불러요. 제목이.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일단 이번 순환은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재 넘어가고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제8절 손해배상 책임 업무 보정 설정이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업무의 보증 설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가 이 말이죠. 책임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에 책임지는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라고 하면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고의지요.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은 뭐냐 하니까 실수, 부주의, 실수, 모르고 한 거예요. 실수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추상적인 경과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가 나야 되냐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예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됐다. 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 말고는 무슨 손해가 있어? 정신적 손해가 있죠. 정신적 손해를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위자료. 위자료 자신 있다. 위자료. 위자료는 보통 어느 때 나와? 이혼 자신 있다. 아직 아니죠? 결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잘 모르네. 그죠? 자, 보통 위자료는 이제 이혼할 때 많이 나와. 그죠?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런 정신적 손해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정신적 손해를 우리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됐냐면 비재산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정신적 손해라고 하지. 되겠죠? 비재산적 손해는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는 이제 우리 법 책임지는데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는 무슨 법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겠어요? 민법입니다. 민법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겠다.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의뢰인이 정신적인 손해는. 자, 이거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집니까? 그래서 무슨 책임이야?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잖아요. 과실 책임이죠. 맞습니까? 과실이 만약에 없어, 그럼 책임 안 지잖아. 중개행위를 하면 있어가지고 내가 과실이 없는데 왜 책임을 지겠어?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마찬가지 무슨 손해가 났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됐다. 이때도 정신적 손해는 책임 안 진다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죠. 장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거지.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 일을 안 했으니까는. 과실이 없는 거에는 책임집니까? 책임집니다. 이걸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걸 많이 물어보겠지. 개업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의 장소 제공해서 저작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없다 이래 나와. 책임이 있다 해가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보증 설정이에요. 보증 설정 방법 및 시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법은 세 개 중에 한 가지예요.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자기 돈을 맡기는 거예요. 공탁. 세 개 중에 한 가지인데 제일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공탁을 많이 합니다. 공제 가입 많이 해요. 공제 가입을 협회에 운영하니까 협회 공제 사업을 하니까 공제에 많이 가입되어 있다 이 말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보증 설정 신고를 하면 뭘 준다고?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 어떤 경우냐 하니까 보증기관이요.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했다.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면 개업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시험 물어봤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느냐?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이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돼. 첫 번째가 개인인 기업이다. 개인인 기업은 몇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개인인 기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 이 두 사람은 얼마를 설정해야 돼? 최소 2억 원 이상 설정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법인인 기업이죠. 법인인 기업은 얼마를? 4억 원 이상이에요. 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죠. 그러면 분사무소마다 얼마라고요? 2억 원 이상 추가입니다. 2억 원 이상. 분사무소가 세 군데다 그러면 법인은 총 얼마를 설정해야 돼요? 10억 되겠습니다. 10억. 자, 이제 세 번째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특수법인을 부릅니까?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2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시던 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올해 시험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증 변경. 보증 변경이 뭐예요?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지. 공제에 가입돼 있다가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안 되겠다, 공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돈을 막 맡기는 거야. 자,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겠냐 하니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라 이 말이에요. 효력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보증의 효력이. 예? 되겠죠? 새로운 거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설정하고 그 이전 거를 이제 해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죠? 다섯 번째,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예요. 기간 만료일까지는 다시 설정해야 된다. 틀리게 어떻게 나오겠어? 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틀렸지. 10일 전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만료일까지 하면 되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틀렸죠? 네.
여섯 번째, 공탁금. 네, 공탁금은 누구 돈이에요? 공탁금이 누구 돈이에요? 에? 내 돈이에요. 맞죠? 공탁금 내 거 아니에요? 공탁금은 내 돈이야. 그런데 해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해수 제한. 언제냐 하니까 기업이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고 터질 수 있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못 찾아가요. 요거 3년이에요. 자, 일곱 번째.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받고 싶다. 그러면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 지급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의뢰인이 5천만 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기업한테 가가지고 내가 5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배상해라 라고 하면 기업이 막 배상해 주겠습니까? 바로? 안 해주죠, 절대. 특히 여러분들은 절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와가지고 수작이야 그러면서 막. 자, 그래서 첫 번째 5천만 원 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보자. 기업이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5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2천만 원까지 내가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합의가 됐다. 그러면 합의서가 나와야 돼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가 나오든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확정의 판결문. 판결문에 준하는 조서가 있어요. 이에 준하는 조서. 화해 조서 들어봤습니까? 조정 조서. 청구에 대해서 허락하겠다. 일락, 청구 인락 조서. 이런 조서. 그 다음에 확정된 지급 명령. 그러니까 이런 서류는 잘 안 물어봐. 근데 이런 서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디다가 청구하냐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가야 돼요. 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증기관에다가 청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증기관에다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 해줬다. 그러면 첫 번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재설정이에요. 다시 가입해야 돼요. 두 번째 공탁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전. 부족분만 보존하면 돼요. 부족분이 없으면 보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자, 한 3억 내가 개인으로서 3억 공탁해 놨다. 근데 5천만 원 배상해 줬다. 그러면 또 공탁 할 필요 있습니까? 부족분이 없잖아. 난 최소 2억 원만 있으면 되잖아. 법원에 5천만 원 빼면 2억 5천 남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족분이 없죠. 그러면 공탁도 할 필요 없잖아. 부족분 보존이에요. 여기에 틀리게 뭐라 나오겠어? 손해배상한 금액 보전 아니에요. 손해배상한 금액을 보전한 게 아니라고. 부족분 보전. 자, 마지막에 네, 여덟 번째입니까?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가 의무자가 있어? 기업이 설명해야 됩니다. 언제 설명하는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설명을 해요. 중개 완성 시 설명하는 거야. 누구한테 설명하느냐 하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해요. 권리 이전, 권리 취득한테 다 설명해야 돼.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증 기간의 명칭 및 소재지 이런 거 설명하고 플러스 두 번째 증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제 증서, 공탁 증서, 증서 사본 마찬가지 교부하거나 또는 아니면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하라고 했어요. 이거 의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요거는 지금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업무 보증 설정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213페이지. 조문에다가 바로 꺼야 됩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 21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제30조죠. 1번 아니고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긋고 중개행위 밑줄, 고의 또는 과실 밑줄,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무슨 책임?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자, 2항 보세요. 개업은 자기 사무소를 어떻게 했어? 장소 제공했죠? 그래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했네. 이거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이런 경우도 책임져야 됩니다. 의뢰인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원인 행위가 나오는데 원인 행위 큰 거 양가로 1번 보세요. 원인 행위라고 해서 일단은 중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뜻이겠네. 중개 행위. 그러면 중개 행위는 보통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보니까 판례 1번 판례 보세요. 1번 판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밑줄 긋고 세 번째 줄로 가보세요. 네 번째 줄로 가보세요. 네 번째 줄.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사의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오른쪽에 자, 양가로 이번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 이게 이제 과실 책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소로 제공할 것.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이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원인 행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무슨 손해가 나야 돼요? 네, 두 번째 줄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다 이 말이죠. 정신적 손해는 책임 안 지겠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서 업무 보증 설정을 한번 보시면 217페이지 제일 밑에 설정 의무 개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방법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종류라고 해서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 안에 내용 볼 필요 없고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그 다음 밑에 공탁.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밑에 보증 설정 시기, 금액 나오는데 조문을 보세요. 1호 법인인 기업부터 먼저 나왔죠. 법인인 기업은 얼마 이상? 4억 원 이상. 분사모수마다 얼마? 2억 원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기업은 개인인 기업들이죠. 얼마? 2억 원 이상.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 항을 보시면요. 언제 설정하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개시 전이겠죠. 그런데 거기 한 5번째 줄입니까? 5번째 줄에 보시면요. 네 번째 줄 끝에 보증기간이 있어요. 가로 안에는 보증기간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얼마에? 두 번째 줄에 2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20페이지 양가로 1번 보증 변경입니다. 보증 변경 두 번째 줄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만 암기하면 되고 자, 양가로 2번 보증 재설정 이건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기간 만료일까지
자, 큰 3번 보세요. 3번. 보증증서 사본교부 설명 의무. 자, 누가 설명해야 돼? 기업이 하는 거예요. 언제? 중개 완성된 때 하는 거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 완성이 되면 누구한테 설명? 두 번째 줄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에 사항 설명하고 정서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래잖아요. 그 설명사항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야.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증 기간의 명칭, 그죠? 각 보증 기간의 명칭 및 소재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금 지급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손해배상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판결문 나와야 되고요. 소송을 거쳐가지고 이에 준하는 조서들 있잖아요. 그 밑에 화해조서, 청구인락, 조정조서 이런 것도 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거 있겠죠. 요거를 어디다가 청구한다는 거지? 보증기관에다가 제출한다.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기업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줬어. 이 나오죠. 손해배상 한 때에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보고 제재는 일단 넘어가. 자, 오늘 중개보수까지 해야 되는데 다 못했네. 자, 오늘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 건데 저번 주에 다 못 풀었잖아. 가지고 오셨어요? 저번 주에 보니까 3주차 문제 중개 계약부터 안 푸른 것 같아. 그죠? 3주차 문제 3주차에 거기 21번이네. 그죠? 3주차에 21번. 3주차에 21번. 자, 3주차에 21번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반중개 계약이죠. 정보망에다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잘 보셔야 돼요. 일반중개 계약이라 적어놨잖아. 일반중개 계약 같으면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야. 공개해도 관계없어.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개해야 한다 하면 틀린 거라고. 22번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 거래 예정 가격. 자, 2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석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2회 이상 아니고 1회 이상이겠죠.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회 이상 아니고 X. 24번에 전석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전원중개 공개사항 중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자, 요거는 정보망은 요거는 예습 차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는 들고 오기도 힘드니까 이건 예습 차원에서 정보망 같이 풀어볼게요. 25번. 자, 거래정보 사업자 있어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지정받은 사람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맞아. 당연하죠. 의뢰받은 내용과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된다. 자, 26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서 틀린 이유는 취소할 수 있다로 나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지정 취소 사유는 맞아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 맞는데 이 지정 취소는 상대적 취소거든.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거든. 지정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27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절차네.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3개월이에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알아두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을 승인받아야 된다. 이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거 4주차 거죠? 한번 풀어볼게요. 4주차. 자, 4주차의 1번입니까? 자,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요 5년. 확인 설명서는 5년입니까? 3년이잖아. 틀렸네. 자, 이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맞습니까? 조. 그죠? 한입조 할 때 조인데 취득 시 부담할 조세라의 종류 세율입니다. 자,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참여했으면 소속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네. 그죠? 4번에 물건의 인도 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 인 할 때 그 인이 있잖아요. 있죠? 자, 5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게 맞지. 맞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맞아요. 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7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지. 무과실 책임. 8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9번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재설정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10번에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을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얼마 2천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서 증명서를 갖추어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2천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수법인들도 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11번에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되어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죠. 그러면 보증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돼요. 자, 12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보험회사, 은보 할 때 보, 예치 명의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공신 할 때 금 들어가잖아. 그죠? 자, 1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해야 된다. 예치된 계약금 등에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한 맞는데 맞지요? 자, 1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이 뭐야? 어? 건축물이 뭐죠?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맞잖아.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 금지행위잖아요. 맞는 말이죠? 자, 15번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행위 아닙니까? 오늘 다 남아.
소유자하고 대리인하고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아시겠죠? 자, 대리인하고 지적거리 하면 안 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16번. 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았다 이 말이야. 자, 19번.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몇 번? 17번. 17번을 보니까는 보수네. 자, 보수인데 예습 차원에서 바로 풀어볼게요. 보수.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17번에 보시면 우리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냐 주택 아닌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는 주택 외라고 돼 있죠, 지금. 이거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맞아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18번에 주택의 중개 보수에 대한 중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는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는 거래 금액이 15억 원 이상의 매매인 경우에는 1천분의 8이 아니고 1천분의 7이에요. 1천분의 7. 이게 암기법이 이제 전화번호 애우듯이 애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15억 이상의 매매다 그러면요. 그 요율이 1천분의 7입니다. 7. 19번에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 그러니까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그러니까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야.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 자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번입니까?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주택이 아닌 게 2분의 1 이상입니까? 그렇네.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니까 이건 뭘로 봐야 돼? 주택 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복합 건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 주택으로 보거든. 복합 건물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니까 이거 주택 외로 보는 게 맞아.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뒤에 넘어가면요. 교육이다. 이건 앞에서 했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복습이네. 자, 21번에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무슨 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네. 22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 약발은 1년이죠? 맞아. 23번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 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실무교육은 통지하는 게 있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없다. 통지 없고 연수교육만 그죠? 실무 또는 연수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거잖아. 그리고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죠. 예방교육. 예방교육도 통지하는 거 맞죠? 자, 24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니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고쳐야 돼요. 틀렸지? 마지막 문제 25.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 또는 연수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아니고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까지 봤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차까지 다 풀어봤고 다음 주에 중개보수부터 해서 법령을 다 나갈 예정이에요. 다 나가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다음 주는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막 나오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거의 복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개업하고 소속하고 이렇게 의무 있죠, 의무. 그런 의무들을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암기법이 좀 많이 나가겠지. 암기 코드가 많이 나갑니다. 행정처분하고 벌칙하고 다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앉으세요.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어쩌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결석하지 않는 게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